안녕하세요. 보험 산업의 최신 동향.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여러 기사들 속에서 핵심만 쑥쑥 뽑아서요.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리겠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는 보험 시장 흐름, 오늘 명쾌하게 한번 정리해 보시죠. 바로 시작할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이 꽤 많은데요. 손해보험사들 실적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요즘 보험 상품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또 금융당국이랑 보험사 갈등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AI 같은 신기술이 보험에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것도 쭉 훑어볼 겁니다. 그냥 뉴스만 쭉 읽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중요하고 또 청취자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맥락을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이야기는 역시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실 만한 자동차 보험 소식으로 시작하죠. 올여름에 비가 정말 많이 왔잖아요. 거기다 정비요금까지 올랐다고 하고 그래서 주요 손해보험사들 자동차 보험 손해율 그러니까 보험료 받은 거 대비 보험금 나간 비율이 9월에 94%까지 올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94%면 정말 높은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손해율만 문제가 아니고요. 보험 팔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 있잖아요. 사업비. 이것까지 더한 합산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100을 훌쩍 넘어서 8월 기준으로 107%까지 갔어요. 107%요? 그러면 100원 벌면 107원이 나간다는. 오, 팔수록 손해네요, 그냥. 그렇죠. 그런 구조인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보험사하고 정비업계가 합의를 봤어요. 수리비 청구하면 7일 안에 지급하기로요. 지급 빨라지는 건 좋은 거 아닌가요? 소비자 입장에선 당연히. 네, 물론 소비자 입장에선 편리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보험업계 고민은 다른 데 있는 겁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뭐랄까, 객관적인 수리비 기준 같은 게 아직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해결 안 된 상태에서 지금만 빨라지면 당장은 좋지만 결국 손해율만 더 나빠질 수 있다. 이런 걱정이 큰 거죠. 아, 그렇군요. 기준이 없는데 돈만 빨리 주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이 높은 손해율은 결국 돌고 돌아서요. 장기적으로 봤을 땐 청취자 여러분 자동차 보험료 올리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그 점은 꼭 유의해야겠네요. 그럼 보험사들도 이런 비용 압박 속에서 뭔가 다른 움직임이 있겠죠. 다음 소식 보니까 이제 보험 상품 경쟁 방식 자체가 좀 달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예전에는 뭐 새로운 병, 새로운 사고 이런 걸 찾아서 보장 목록에 넣는 식이었다면 이제는 그런 새로운 걸 찾기가 좀 어려워지니까 다른 방향으로 간다고요? 맞습니다. 경쟁의 초점이 무엇을 보장하냐, 여기서 어떻게 보장해 주냐를 업력하고 있어요. 이걸 이제 보장 구조의 혁신이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암 진단 받으면 보험금 딱 한 번 주고 끝. 이게 예전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암이 재발하거나 다른 데로 전이돼도 반복해서 주거나 여러 번 주는 이런 상품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보장 항목 이름은 같아도 실제 지급 조건이나 횟수가 달라지는 거군요. 네, 그렇죠. 또 다른 변화는요. 특정 질병 진단비만 딱 주는 게 아니라 진단받고 치료하고 회복하고 또 혹시 모를 후유증 관리까지 이 치료의 전 과정을 좀 더 넓게 보장하려는 시도들도 있어요. 그렇군요. 또 다른 변화는 없나요? 또 하나 재미있는 흐름이 네트워크 경쟁이라는 건데요. 스카점, 상급종합병원 같은 좀 큰 병원 있잖아요. 그런 데서 치료받으면 보험금을 더 준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특정 병원 네트워크를 이용하면 보험료를 깎아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차별화를 두는 거죠. 듣다 보니 보험 상품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느낌인데요. 보장 구조라는 말이 아직 좀 아리송하기도 하고요. 혹시 좀 더 쉬운 비유 없을까요? 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전에 우리가 쓰던 핸드폰 요금제는 그냥 통화 시간, 문자 몇 건, 무엇을 주느냐만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 요금제는 뭐 같은 통화 시간이라도 특정 앱 데이터는 무제한으로 준다거나 이게 어떻게 또 멤버십 등급에 따라서 추가 혜택, 이게 네트워크를 주기도 하고요. 아하. 네, 그렇게 들으니까 확 와닿네요. 네, 보험도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상품 이름만 볼 게 아니라 몇 번 받을 수 있는지, 어디까지 책임져 주는지, 어떤 병원을 이용할 때 유리한지, 불리한지 이런 속내음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시대가 된 거죠. 네,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다음은 약간 논란 있는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경영 개선 권고 조치에 대해서 표적 감사다 이러면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요. 행정소송까지 간다던데요. 네, 좀 이례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금융당국 입장은 롯데송화연의 재무 건전성을 여러 가지로 평가하는데 그중에서 숫자로 딱 떨어지지 않는 부분, 이걸 비계량 평가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이 좀 약하다, 4등급, 그래서 경영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권고를 한 겁니다. 비계량 평가요? 네, 근데 롯데송보 측은 반박이 아주 강해요. 올해 3분기 순이익이 작년보다 42%나 늘었고 KICS 비율이라는 새로운 건전성 지표도 계속 좋아져서 142.6%다. 근데 당국 평가가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KICS요? 그게 새 기준인가 보죠? 네, 맞습니다. 기존보다 시장 위험 같은 걸 훨씬 더 민감하게 반영해서 자본을 평가하는 새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익이 잘 나도 이 KICS 기준 때문에 건전성 우려가 나올 수 있는 좀 복잡한 상황이 된 거죠. 롯데손보 노조도 당장 큰 퇴직연금 계약 같은 거 갱신할 때 문제 생길까 봐 시위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니, 실적은 좋은데 건전성 지표 때문에 규제를 받는다? 좀 복잡하네요. 이 회사와 당국 간의 갈등, 이건 좀 더 넓게 보면 보험업계 전체나 규제 환경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보험산업 전체가 KICS라는 더 엄격하고 리스크를 중시하는 규제 환경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중요한 긴장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실제로 돈을 잘 버는 거랑 새로운 규제 기준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거냐 이런 문제죠. 청취자분들 입장에서는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이 결국 나중에 보험금 받을 수 있냐 없냐랑 직결되는 거니까요. 이 갈등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한 회사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보험사들이 새로운 규제에 어떻게 적응하고 평가받을지를 보여주는 신호탄 같은 걸 수도 있어요. 네. 규제 환경 변화도 중요하고 또 기술 혁신도 보험업계의 큰 화두잖아요. 이번엔 AI, 인공지능 소식입니다. 화재보험협회가 포항공대랑 같이 AI로 화재 위험 예측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이게 기존 방식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다면서요? 네, 이게 물리 AI라는 기술 기반인데요.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쉽게 말하면 AI한테 그냥 과거 데이터만 막 넣어서 학습시키는 게 아니고요. 불이 어떻게 번지는지, 연기는 어떻게 이동하는지 이런 물리 법칙 자체를 AI한테 가르쳐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방식이에요. 와, AI한테 물리 법칙을 가르친다고요? 네, 기존에 쓰던 화재 시뮬레이션 FDS는 분석하는 데 며칠씩 걸리고 비용도 꽤 들었거든요. 근데 이 물리 AI 시스템은 화재보험협회가 오랫동안 쌓아온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니까 신뢰도는 비슷하게 유지하면서 분석 속도는 수천 배 이상 빨라졌다고 합니다. 불시라는 이름의 상용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서 내년부터 실제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해요. 속도가 수천 배 빨라진다니 대단하네요. 그럼 이게 그냥 시뮬레이션만 빨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실생활이나 비용 면에서도 뭔가 이득이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당장 소방서나 건물주들이 더 효과적으로 화재 예방 계획이나 대피 계획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AI로 건물마다 화재 위험도를 훨씬 더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럼 그 위험도에 따라서 화재 보험료를 더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거죠. 아, 보험료 책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군요. 네, 궁극적으로는 더 안전한 건물을 짓도록 유도하고 우리 사회 전체 화재 안전 수준을 데이터 기반으로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AI 활용뿐만 아니라 보험사들이 직접 기술 스타트업 키우는 데도 나섰네요. DB손해보험이 정부 기술 창업 지원 프로그램, 그 팁스 아시죠? 그거 신규 운용사로 선정됐다는 소식입니다. 교보생명, 삼성화재, 다음으로 보험사 중에선 세 번째라고요. 민간 투자사가 같이 발굴해서 R&D 자금 같은 걸 지원해주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죠. DB손보가 이 팁스 운영사가 됐다는 건 이제 보험이랑 기술을 합친 인슈어테크 분야의 괜찮은 스타트업들을 직접 찾아서 투자하고 지원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단순히 투자 수익만 보는 게 아니라 보험 산업 내부에 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불어넣고 새로운 고객 서비스를 만들려는 그런 생산적 금융의 좋은 예라고 볼 수 있겠죠. 보험사의 스타트업 투자, 뭐 장기적으로는 좋겠지만 솔직히 당장 와닿진 않는데요. 청취자분들이 현실적으로 언제쯤 어떤 형태로 그 혜택을 좀 체감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 시간이 좀 걸리겠죠. 하지만 이런 투자가 잘 돼서 성공적인 서비스로 나오면요. 몇 년 뒤에는 지금보다 훨씬 편하게 뭐 사진 한 장 딱 찍어서 보험금 청구하는 앱을 쓰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건강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험사가 맞춤형 질병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수도 있겠죠.
오, 그런 게 가능해지면 정말 좋겠네요. 네, 혹은 뭐 웨어러블 기기랑 연동되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건강보험 상품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미래에 더 편리하고 혁신적인 보험 서비스를 위한 씨앗을 지금 뿌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래를 위한 투자군요. 기술 혁신도 중요하지만 결국 보험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특히 보험 가입할 때 설계사 역할이 참 크잖아요. 근데 토스 인슈어런스가 신입 설계사 교육을 전국으로 확대하는데 완주형 교육이라는 게 좀 독특하네요. 네, 맞아요. 입문, 온보딩, 테마 이렇게 3단계로 교육과정을 만들었는데 완주형이라는 건 말 그대로 중간에 포기하면 수료 자체를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육의 질이나 설계사 역량 확보에 신경을 많이 쓰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교육 내용도 보니까 뭐 보험 기초 지식부터 시작해서 실제 업무에 쓰는 시스템 활용법, 그리고 고객 상담에 필요한 전문적인 보상 지식까지 상당히 폭넓게 다루더라고요. 그냥 판매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진짜 전문가를 키우겠다는 거네요. 이런 노력이 실제 소비재 경험 개선으로 이어질까요? 토스 쪽 설명은 그렇습니다. 목표가 단순히 상품 판매 잘하는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 고객한테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뢰를 줄 수 있는 전문가를 키우는 데 있다고요. 만약 이런 노력이 잘 정착되고 또 다른 회사들로도 좀 퍼져나간다면 청취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분명히 좋은 일일 겁니다. 안 그래도 복잡한 보험 상품들 사이에서 좀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얻어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업계 전반의 서비스 질이 좀 올라가길 기대해 봅니다. 자, 다시 보험사 실적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볼까요? 아까 자동차 보험 때문에 손보사들 어렵다고 했는데 3분기 실적 나온 거 보니까 회사마다 상황이 좀 다른가 봐요. KB손보는 보험 영업은 좀 안 좋았는데 투자 이익으로 전체 순이익은 약간 늘었고 아까 그 갈등 얘기했던 롯데손보는 오히려 순이익이 42%나 크게 늘었다고요? 네, 손해보험사 안에서도 이렇게 실적이 엇갈리고요. 생명보험사 쪽에서는 푸번 현대생명의 변화가 좀 눈에 띕니다. 예전에 주력이었던 저축성 보험 비중을 확 줄이고 수익성이 더 좋은 건강보험 같은 보장성 보험 판매에 집중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꿨거든요. 아, 전략을 바꿨군요. 네, 그 결과 올해 상반기에 보험 손익이 흑자로 돌아섰고요. 또 대규모 유상증자를 해서 재무 건전성 지표, 그 KICS 비율도 164.8%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와, 정말 흥미롭네요. 같은 보험업계라도 어떤 상품에 집중하고 어떤 전략을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이렇게 달라지는군요. 그렇습니다. 시장 환경이 변할 때 어떻게 대응하고 또 어디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느냐가 회사의 성과를 크게 좌우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청취자 여러분께서 특정 보험사 상품 보실 때 그냥 브랜드나 상품 이름만 보지 마시고 이런 개별 회사의 최근 실적 흐름이나 경영 전략 방향 같은 정보도 같이 참고하시면 아무래도 좀 더 현명한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훈훈한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한화생명의 판매 전문 자회사죠. 한화생명 금융서비스가 장애인 고용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2025 트루컴퍼니, 그러니까 장애인 고용 신뢰 기업으로 선정돼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저도 그 소식 봤는데요. 이 회사가 장애인 네일 케어 전문가라는 새로운 직무를 만들어서 총 45명을 채용했다고 해요. 단순히 숫자만 늘린 게 아니라 청각장애 직원들을 위해서 모바일 예약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처럼 실제 근무 환경 개선에도 꽤 신경을 썼다고 하고요. 오, 세심하네요. 네, 그 결과로 회사 전체 장애인 고용률이 불과 2년 만에 0.51%에서 4.64%로 거의 9배 가까이 늘었다고 하니 정말 대단한 성과죠. 네, 정말 인상적입니다. 그냥 이미지 관리 차원이 아니라 실제 일자리도 만들고 환경 개선 노력까지 같이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 깊어 보이네요. 기업이 이익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회의 일원으로서 좋은 역할을 하는 모습은 언제 봐도 참 보기 좋습니다. 자, 오늘 보험업계를 둘러싼 정말 다양한 이슈들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수익성 문제와 이게 미칠 영향, 또 보험 상품 구조가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규제 환경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갈등, 그리고 AI나 인슈어테크 투자를 통한 혁신의 움직임까지 정말 역동적인 변화가 계속되고 있네요. 네, 오늘 나온 얘기들 핵심만 다시 짚어보면요. 일단 자동차 보험료 변동 가능성은 당분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보험을 고르거나 점검하실 때는 이제 보장 항목 이름만 보지 마시고
몇 번 주는지, 어디까지 보장되는지 그 구조를 꼭 확인하시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AI나 인슈어테크 투자는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앞으로 우리의 보험 경험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 가능성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본 이 모든 변화들을 생각해보면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점점 더 복잡해지고 빠르게 변하는 보험 환경 속에서 과연 나는 나에게 정말 필요한 보장이 뭔지 제대로 알고 있을까? 그리고 그에 맞는 정보를 찾고 선택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노력을 더 해야 할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